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주점유 그리고 타주점유에 관한 점유의 모습 내지는 종류를 만나보셨고요. 오늘은 거기다 좀 더 들어가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교재 2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자주점유를 지난주에 만나보셨었거든요. 점유에는 소유하려고 하는 점유, 내가 물건을 가지려고, 저거 가져야 되겠어, 저 땅을, 저 물건을 내가 핸드폰을 가져야 되겠어, 이런 의사로 점유하는 거를 자주점유. 내가 쓰고 돌려줘야 되겠어. 그럼 소유하려는 의사, 가지려는 의사가 없죠. 가지려는 의사가 없이 점유하면 타주점유,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에 관한 논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노트 어디에다가 이렇게 세 줄을 한번 써보시면 돼요. 세 줄을. 그럼 이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쉽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A 물건을 B가 땅을, 예컨대 이 토지를, A 땅을 B가 매매로 매수를 했어요. 매매를 했다라는 거는 B는 매수자가 땅을 돌려주려고요, 가지려고요? 가지려고 산 거죠. 가지려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매수자가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 잔금까지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잔금 다 넣었는데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그럼 매수자가 땅을 뭐 하게 돼요? 점유해서 사용하게 되죠. 점유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점유는 무슨 점유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요, 얘가 점유를 가지게 된 원인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원인. 이 B라는 사람이 이 땅을 점유하게 된 원인은 뭐 때문이었냐? 매매가 원인이었죠. 매매가 원인. 그럼 매매라는 거는 속성이 뭐예요? 성질이? 땅을 뭐 하려고요? 사가지고 가지려는 거죠. 가지려고 그랬으니까 이 매수자의 저 토지에 대한 점유는 무슨 점유로 된다? 이게 자주점유로 된다. 두 번째는요, A 땅을 B가 여기를, 이 부분을 임대를 얻었다. 임대를. 30년간 이 땅을 임대를 얻었어요. 그리고 사용료를 내게 되죠. 계속 내고 30년이 지나게 되면 이 임차인 B는 땅을 가져요, 돌려줘요? 돌려주게 되죠. 원소유자에게. 그럼 얘가 30년 동안 점유한 거, B가 임차인으로서 몇 년 점유한 거? 30년간 점유한 거 있잖아요. 임차인으로서 30년간 점유한 거는 원인이 뭐였냐면 임대 때문이죠. 임대. 나 이 땅 임대 얻었어. 임대. 여기서는 요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서는 땅을 뭐 한 거죠? 매매한 거죠. 매매가 원인이 돼서 얘가 점유를 시작을 한 거고요. 여기는 점유를 시작한 이유가 뭐 때문이죠? 임대죠. 임대. 얘가 가지고 있는 땅 좋은 거를, 이 땅 좋은 거를 과수원으로 임대를 얻어가지고 과수원 농사를 지고 있다. 뭘로? 임차인으로 얘가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럼 점유를 취득하게 되고 시작하게 된 원인은 임대니까, 임대라는 거는 속성이 뭐냐? 가지는 게 아니라 쓰고 돌려주려고, 반환하려고 그러는 거죠. 가질 생각이 없는 거죠. 가질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타주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을, 남의 땅을 매매를 했다. 매매를 해가지고 매수자가 땅을 점유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주점유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꾸로요, 땅을 임차해가지고 점유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타주점유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는 뭘로요? 매매냐 임대냐, 이걸로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요 매매나 임대를 뭐라고 그랬죠? 권원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점유 취득 원인이 뭐죠? 권원이죠. 권원의 뭐에 따라서 성질이죠. 권원의 성질이 매매냐 임대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전원합의체.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의 판단 기준. 잣대가 뭐예요? 그러면 뭘로요? 권원의 성질.
점유 개시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가지고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얘 속마음이 뭐냐?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얘 속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요? 점유 개시의 원인이 된 권원의 뭘 가지고요? 권원의 성질 가지고 객관적으로 따져주세요라는 게 전원합의체 판례.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 B가 매매인지 임대인지도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5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매매로 시작을 했는지 임대로 시작했는지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권원이 불분명하다라고 그래요. 권원이. 임대 줬다는 자료가 없어. 그럴 때는 뭐가요? 권원이, 얘가 점유를 하게 되는 권원이 불분명하죠. 이럴 때는 그럼 어떡할까요? 이럴 때는 우리 민법은 197조가 적용이 돼. 197조가. 민법 197조는 점유만 하면요. 점유자는 무슨 점유로요? 자주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해줘 버려요.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이 땅을 뭐하고 있다? 권원이 불분명한 상태로 점유를 하고 있다. 50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면 얘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이 돼버려서 20년이 넘으면 취득시효로 A의 땅을 취득시효로 뺏어갈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가 불분명해도요? 권원이 불분명하게 판단이 되어도 자주점유로 인정을 해주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1번 매매로 매수한 자, 두 번째는요 임대 얻은 자 또는 지상권자. 땅을 지상권으로 빌렸다, 전세권으로 빌렸다, 다 빌린 거죠. 빌린 사람은 뭐예요? 타주점이에요. 빌려가지고 쓴 사람은 타주점이에요. 돌려줄 거니까. 그런데 뭐가 불분명한 사람? 권원이 불분명한 사람은 자주점유로 인정을 해주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럼 이게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는 취득시효하고 직결이 돼 있죠. 이건 취득시효 돼요. 타주니까 취득시효 안 되고 이거 취득시효 되죠. 자, 네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다 하나 이렇게 더 추가를 해볼게요. A 땅을 B가 여기는 A 땅, 여기는 B. B가 보니까요, 자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A가, 이 주인 A가 여기를 땅을 방치하고 놀리는 거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도록 A가 땅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래서 B가 여기를 무단으로 침범을 해야 돼요. 여기 울타리 있는 것까지 다 뜯어버리고, 얘가 무단 침범을 했어요. 무단 침범을 해서 여기를 개간을 해가지고 이만큼을 B라는 사람이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B가 점유를 개시한 거는 뭐 때문이냐? 무단점이라고 그래요. 무단점이요.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했다라는 거예요. 무단으로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법률 요건 없이요. 매매 계약도 안 한 채로요.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없이 남의 땅인 걸 알고요. 남의 땅을 모르고 알면서 남의 땅인 걸 알면서 어떻게 했다? 점유를 무단으로 개시했다라는 거죠. 이 상태로 점유를 몇 년 하면 20년이 되면 점유를 하고 있죠. 이 상태로 20년이 되면 취득시효가 될까 안 될까 이 문제예요. 이게 4번입니다. 4번. 자,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했을 때,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남의 땅인 거를 뭐 하면서 남의 땅인 걸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쭉 위에 보시면 점유를 하면 점유자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줬어요. 민법 몇 조가요? 197조가 근거예요. 점유만 하면 얘는 가지려고 한 걸로 봐. 가지려고 하는 걸로.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197조와 달리 남의 땅인 걸, 이 B가 남의 땅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면서 여기를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졌다. 얘가 뭘 알았다? 남의 땅 알고 농사 진 거예요. 남의 땅인 걸 처음부터 알면서. 남의 땅을 뭐 해서? 침범해서 뭐를 했다면? 점유를 했다면 이것도 자주점유를 인정해 줄까 하는 문제죠. 이걸 자주점유를 인정해 줄 거냐. 우리 대법원 종전에는 이런 경우에 남의 땅을 침범해서 점유를 했든 농사를 졌든 건물 짓고 살든 이런 경우에도 우리 대법원은 종전에 우리 대법원은 이걸 뭘로 봤느냐. 이거하고 똑같이요. 점유를 하고 있죠, 얘가.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를 하면 197조가 여기에 작동이 되게 되고 그래서 얘도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줬어요.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줬습니다. 취득시효가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버려도 이걸 계속 인정하고 방치해뒀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은 저 신림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 전에 보면 이 땅이 이렇게 널찍하게 땅이 있는데요. 산자락에 신림동에. 서울도 그렇고 부산이나 이쪽 가도 이런 땅 많거든요. 산자락에 보면 국유지나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어요. 이런 땅은 보통 관리가 소홀히 되어 있죠. 관리가 잘 안 돼 있죠. 그거를 개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국유지 땅을 무단 침범을 해 이렇게 해요. 침범을 해서 건물을 짓죠. 무허가 건물을 줘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죠. 몇 년을요? 20년을 점유해서 뻗뛰는 거예요. 20년을 뻗뛰어. 그럼 어쨌거나 이게 남의 땅이더라도요. 남의 땅이더라도 얘가 뭐를 했으니까 점유를 했잖아요. 점유를. 몇 년간? 20년간. 20년간 점유를 해서 뻗뛰게 되면 이때 중간에 저 국가나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도 나가지도 않아요. 점유를 해서 뻗뛰게 되면 여기 보세요. 종전에는 이걸 뭘로요? 자주점유로 추정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 뭐가 됐을까요? 취득시효가 됐었어요, 이게. 그래서 B가 이 무단 침범한 이 무허가 판자촌 사람들이 판자촌이 난립한 것도 이거예요. 이분들이 이 땅을 무단으로 건물을 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20년만 뻗뎌라 20년. 왜? 점유만 하면 소유권 없어도요. 이분 소유권 없잖아요. 점유만 하면 이 땅에 대한 자주점유 인정이 돼서 우리 대법원이 취득시효를 그냥 인정해 준 꼴이었어요.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빈 땅만 놓여지게 되면 놀리는 땅이나 유유지나 이렇게 빈 땅만 있으면 인근 주민들이 이걸 알더라는 거지. 이거를 점유만 해. 일단 점유만. 거기다 깃대를 꽂아버리고 남의 땅이라도 얘가 깃대 꽂고 거기다 건물 짓고 뻗뛰는 거야. 20년을. 뻗뛰면 취득시효로 땅을 가져가는 길이 생기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땅만 있으면 무단점유라는 게 빈번한 일이 생기게 됐죠. 이렇게 땅만 있으면 이런 무단점유가.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여기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남의 땅인 거, 이 사람이 남의 땅인 걸 알았나요?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거죠. 알고죠. 여기 남의 땅인 거, 뻔히 남의 땅인 걸 알면서 여기다가 개간을 했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작물을 심는 거죠. 배추라든가 쌀을 이렇게 벼보리를 심든가 고추를 심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197조죠. 197조.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뭘로요? 자주점유로 추정해 줬잖아요. 이게 197조가 어마무시한 거죠. 이 197조가 이분이 취득시효를 하게 된 근거거든요. 이런 경우에까지, 이렇게 나쁜 사람들한테까지, 왜? 남의 땅인 걸 뻔히 알면서 침범한 건데 이런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대법원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죠. 이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판례를 깬 거예요.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주점유 추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진다. 자주점유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현재는. 종전에는 뭘로요? 자주점유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취득시효까지 끌고 갔죠. 근데 이제는 자주점유 추정이 어떻게 되니까요? 깨어진다는 거죠. 깨어진다. 그 말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거야.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거야. 이분은. 남의 땅을 무단 침범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취득시효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이 판례는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197조를 예전에 인정했던 197조를 제한적으로 줄인 거예요. 제한적으로 어떻게?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까지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까지는 법이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남의 땅인 걸 뻔히 알면서 들어간 거니까. 그게 우리 책에 224페이지 있어요. 224페이지에 방가로 5번에 나와 있어요. 방가로 5번에 보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뭐 하는 경우에 깨어지는 경우라고 서술되어 있죠. 그리고 1번 나와 있죠. 1번에 별 3개 합니다. 악의의 무단점유 사건입니다. 이게. 악의의 무슨 사건? 무단점유하고 별 2개 할게요. 이렇게 색연필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예, 색연필.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이걸 제가 다 드려요. 일부러. 개별적으로 오시면 다 드리는데 이거 제가 온라인 수험생은 드릴 방법이 없네요.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어요. 이걸 사시면 파란색 색연필이에요. 줄긋기가 너무 좋아요. 줄긋기가. 여기다 줄을 닦으면 책이 아주 도드라지고 볼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나중에 7, 8, 9월 때 마무리에 정리할 때는 여기 줄근 것만 딱딱 읽어주시면 핵심이 딱딱 짚히게 되시고요. 그러면 속도감 있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 민법책 다 볼 수 있어요. 이 줄을 잘 그어놓으시면 이 많은 두꺼운 책을 다 읽지 않고 이 줄근 것만 쫙쫙 읽어주시면 속도감이 생기고요. 포인트도 더더욱 부각이 되세요. 이걸 꼭 활용하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자, 그 5번에 1번에 기억을 보실까요? 기억이 바로 무단점유 사건이에요. 무단. 남의 땅 알면서 침범한 거. 거기다 적어볼까요? 남의 땅을 알면서 무단 침범한 거. 점유자가 기억이요. 점유 개시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요. 법률 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거기 밑줄에 알면서. 뭘 알면서? 남의 땅인 걸 알면서. 다른 말로 법률 요건 없다는 걸 알았다. 같은 맥락. 법률 요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그 무단점유에다가 밑줄 그어볼까요? 그때는 자주점유 추정을 인정해요? 깨져요? 깨진다는 거죠. 언제부터? 거기 보시면 95-28625라고 돼 있죠. 이때부터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져서 취득시효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97년입니다. 이 판례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취득시효가 됐었고요. 이래서 남의 땅 침범에도 취득시효가 됐었고 이제부터 취득시효 안 돼요. 그래서 남의 땅 농사져 가지고는 취득시효를 주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단점유 때문에.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남의 땅임을 알면서 뭐한 경우 무단점유한 거. 이렇게 무단점유한 경우는 자주점유 추정이 어떻게 된다? 깨어진다. 여기 보세요. 197조가 원래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해 주잖아요. 추정되어지는데 요 자주점유 추정이 뭐하는 경우?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는 경우. 추정된다죠. 여기는 추정된다. 197조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점유자한테. 근데 자주점유 추정이 뭐한다? 깨어진다는 거죠. 깨어진다. 언제? 무단점유한 때. 무단점유가 뭐예요? 남의 땅을 무단 침범했을 때. 그때는 추정이 깨어진다. 그 말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197조가 쓰이는 때가 있고 쓰이지 않는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니은 보실까요? 니은엔 별 하나 할게요. 기억엔 별 2개, 니은엔 별 하나.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그걸 알면서 취득했다. 그거 뭐죠? 무효. 또는 어떠한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의 밑줄 넣어보실까요? 계약이 무효인 걸 뭐 하면서?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점유를 했다. 이러한 사람은 무효인 걸 알았다라는 거는 뭘까요? 가지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타주점유로 돼요. 자주점유 추정 깨진다. 즉 타주점유로 됩니다. 이 두 가지 여기다 첨가하시면 돼요. 남의 땅을 알았어. 이것도 무슨 점유? 타주점유고. 또 뭐를 알았어요? 무효임을 알았어. 뭐를 알았어요? 무효임을 알았다. 알면서 점유했다. 이것도 타주점유. 그 다음에 처분권 없는 걸 알았다. 같은 거야 이게요.
처분권 없는 걸 알면서 점유했다. 이것도 다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다. 그리고 요 1번에다 요거까지 물고 들어가시면 더 좋습니다. 자, 거기가 바로 자주점이 타주점이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논점. 이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224페이지 자주점유를 인정한 판례 중에서 맨 밑에 관련 판례 1번을 만나보실게요. 자, 1번은 여기다가 이 그림상으로는 제가 5번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쭉 정리한 거, 한 방으로. 여기 곳곳에 이렇게 분산하지 말고 한 방으로요. 여기서는 무단으로 점유했어요. 무단으로 남의 땅인 거 침범했어요. 이거 타주점이죠. 그 다음 무효인 걸 알았어요. 무효인 거를 알면서 내가 농사를 졌다. 그거는 가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타주점이에요. 자, 5번은 뭐냐면 이런 구조. 여기가 담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담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담장 쳐져 있어요. A는 전주인한테, 전주인이 갑이요. 갑으로부터 땅 사왔고요. B는 전주인 을로부터 땅 사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전원주택을 서로 지으려고 여기다가 이렇게요. 공사를 하기 전에 측량을 해봤더니요. 측량을 해봤더니 웬걸. 담장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 담장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요.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담장이요. 실제 경계가 어디냐. 여기였다는 거죠. 여기 실제 경계가. 여기까지가 A 땅이었다는 거예요. A 땅. A 땅이야. A 땅 여기가. A 땅. A 땅 소유. 근데 담장이 어디로 돼 있다? 여기로 돼 있다는 거죠. 여기로 이렇게. 여기로 담장이 쳐져 있다. 이렇게. 그럼 B는 이만큼을요. B라는 사람은 이만큼을 이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을 소유한 거예요. 점유를 한 거예요. 소유는 A. A가 여기를 뭐 하고 있죠? 소유. A 거니까 A가 소유자. B는 그럼 여기를 뭐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네. 여기 이만큼을. 얘가 여기를 점유자예요. 점유자. 그런데 말이죠. 이 땅이 전주인이 갑. 전주인이 여기를 18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18년 동안. 그리고 A가 이 땅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지가 지금 2년이 됐어요. 2년. 똑같이 여기도요. 여기도 을로부터 땅 산 게 18년. 을이 여기 18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를 말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만큼을. 그리고 B가 이 땅 을로부터 인수해가지고 2년 지났어요. 2년. 그럼 얘가 점유한 거는 얘가 여기를 점유한 거는 이 부분을 점유한 거는 몇 년이냐면 순수하게 2년밖에 되지 않지만 얘가 점유한 건 2년이죠. 앞사람이죠. 앞사람이 점유한 것까지 합치게 되면요. 합치게 되면 몇 년이요? 20년이 돼버리잖아요. 그때 B는 자기 점유요. 자기가 점유한 기간 2년. 자기 앞사람이 점유한 게 몇 년? 18년이죠.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합쳐가지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점유의 승계라고 그래요. 앞사람의 점유하고 내 점유를 뭐 한다? 합쳐가지고 승계할 수 있다. 이때 이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일까요? 자주점일까요? 우리 판례는 요 경계 침범한 게 경계를 이렇게 침범을 했는데 요 침범한 게 아주 많다 이거죠. 200평 중에 한 50평을 침범했다. 약 4분의 1이죠. 이거면 40평이나 50평을 넘었다. 이거는 경계를 왕창 넘은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얘가 이걸 가질 마음이 없었다. 즉 타주점유로 봐요. 경계를 왕창 넘어가면. 근데 그게 아니라 경계를 조금 넘어갔다. 한 서너 평. 3평, 4평, 5평. 요 정도를 얘가 남의 땅을 점유를 해서 쓰고 있었다. 땅을 매수한 채로. 얘가 이 땅을 매수해서 얘는 그럼 누구 거로요? 내 걸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경계를 침범한 부분이 소량이다. 소량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매수자가 여기를 점유해서 농사 짓거나 아니면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됩니다. 그래서 B는 여기를 취득시효로 뺏어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 종종 있는 거예요. 경계 측량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경계가 조금 이렇게 다르다. 담장 경계하고 실제 이게 측량한 경계가 다른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취득시효가 먹히는 경우예요. 우리 현실에서. 이때 얘가 이 집에 들어온 이 땅 사가지고 들어온 거는 인연이지만 누구야? 앞사람이요. 앞사람 것까지 합친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이 경계 초과한 부분이요. 경계를 뭐한 경우요? 초과한 부분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는 거죠. 이게 과도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래요?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요. 근데 경계를 초과한 부분이 소량이다. 소량. 아주 작은 부분을 경계를 초과했다. 그러면 이거는 뭘로요? 자주점유로 돼서 취득시효가 됩니다. 서너 평이나 5평 정도를 얘가 넘었다. 이거 취득시효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그림 5개를 5개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얘기할 때 기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모습이 이 5가지예요. 여기다가 추가할 게 알파로 2-3개 남아있어요. 그것만 추가를 하시면 되어요. 그 다음 밑에 쌍괄호 2번은요. 쌍괄호 2번은 2번하고 3번은 동그라미 해두시고 둘 다 뭐냐면 2번하고 3번은 땅을 뭐 한 사람 매수한 자인데 이 매수한 자가 A 땅을요. A가 소유자가 아니라 남의 땅을요. A가 보통은 자기 땅을 매매로 팔잖아요. 근데 A가 누구 땅을요? 남의 땅을. 남의 땅을 팔아가지고 얘가 점유를 하기 시작했다. 매수해서. 그럼 매도자가 자기 거 아니라 남의 땅을 매매했어도요. 남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논밭을 팔았다. 그래도 얘는 땅을 점유를 하게 되거든요. 점유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매매죠. 그러면 이거는 자주점유로 인정을 받아요. 그게 쌍괄호 2번이에요. 쌍괄호 2번. 별 2개 하시고 보실 거예요. 별 2개. 토지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을 했잖아요. 왜 취득했어요? 매수해서. 매매로 취득을 한 거죠. 매매로. 그 매매가 설사 타인 토지의 매매였다. 타인 토지 매매에다가 한번 밑줄 그어보실게요. 남의 땅도 매매 계약서는 쓸 수 있죠. 왜? 매매라는 건 약속, 합의만 하면 이루어지니까. 타인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이사로 점유한 걸로 인정을 받죠. 왜냐? 매수자가 점유를 했다는 거는 뭐 하려고요? 가지려고 한 거니까 얘는 자주점유로 취득시효가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큰 2번 타주점유를 인정한 판례 1번 쌍괄호 1번에 동그라미요. 이거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한 거예요.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하면 무슨 점이에요? 무효라는 걸 알았다는 거는 가질 생각이 없었다.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정도 보시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226페이지에 자주점유의 전환 나와요. 자, 점유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자, A 땅을 B가 임차를 하면 얘는 무슨 점이에요? 임차에서 쓰면 타주점유.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자 빌렸으니까 그죠? 쓰고 돌려줘야 되니까 가질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죠. 임차인이 이 땅을 농사를 져보니까 과수한 농사를 져보니까 마음에 쏙 들어. 그래서 사야 되겠다. 그래서 매매하기로 했어요.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만 그런 게 아니라 경매도 똑같아요. 경매를 해도 똑같아요. 그럼 얘는 임차인에서 뭘로 바뀌어요? 매수인으로 바뀌죠. 임차인이 뭘로? 매수자로 바뀌게 되죠. 매수자로. 그럼 매수자가 이 땅을 매매로 사가지고 점유를 한다. 그러면 이 점유는 매매를 통해서 점유를 개시한 거니까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매수자 입장에서 그러는 거죠. 그럼 전주인이죠. 얘는 전주인. 전소유자 입장에선 그러면 전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땅을 매매로 과수원을 얘한테 팔아 넘겼으니까 전소유자는 땅을 이제부터 매매가 된 때부터는 가져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땅을 매수자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이 전소유자는 무슨 점유로? 타주점유로 바뀌게 된다. 왜 그런 거예요? 땅을 매매로 넘겨줘야 되니까. 따라서 매수자는
매수한 자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바뀌게 되고 매도인은 그러면 무슨 점유로 바뀌게 돼요? 매도인인 전 소유자는 타주점유로 바뀌게 돼 이렇게요. 왜 바뀐 거죠? 매매 때문에. 바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점유가 전환됐다. 점유가 바뀐 거죠. 바뀐 거죠. 임차인은 타주점유였는데 매수하는 순간 자주점유로 바뀌었어. 바뀐 걸 뭐라고 그래요? 전환되었다라고 그래요. 전환. 그래서 22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자주점유의 타주점유의 전환 나와 있잖아요. 전환의 기억에다가 별 2개 점검할게요.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 임무를 지고 있는 누굽니까?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팔은 사람. 과수원을 팔아가지고 넘겨줘야 될 사람. 넘겨줄 사람은 타주점유로 변경이 된다. 기출문제. 그 다음 니은요. 경매에 따라서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종전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서 농사 짓더라도 무슨 점유로요? 타주점유가 된다. 타주점유. 종전 소유자는 이게 매매든 경매든 무슨 점유? 타주점유로 됩니다. 똑같죠. 그게 경매의 동그라미하고요. 종전 소유자의 밑줄 그어볼게요. 종전 소유자는 어떤 위치가 된다? 땅을 넘겨줘야 되니까 타주점유로 바뀌게 되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점유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전환. 왜 바뀐 거예요? 매매나 경매가 되면 점유가 바뀌죠. 그 다음은요. 우측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예제 문제는 각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잠깐 볼게요. 이거 개념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선의 점유냐, 악의 점유냐. 여기서 선의라는 거는 착하다 이런 뜻이 법학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의냐 악이냐. 선의는 어떤 걸 몰랐고 악의는 알았고. 그게 선의하고 악의의 구별 기준이에요. 선의 점유냐 악의 점유냐. 선의 점유하고 뭐하고요? 악의 점유하고 구별 기준입니다. 내가 보니까 저 친구 핸드폰이 아니면 노트북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요? 갖고 싶었어.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반지까지요. 반지까지 살짝 빼놓고 어디 화장실 간 거지. 그거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남의 건 줄 알면서 남의 핸드폰인 줄 남의 반지인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했어요? 점유를 했어요. 남의 핸드폰인 줄 알면서 남의 반지인 줄 알면서 내가 점유를 가져왔어요. 이게 악의 점유. 남의 거인 거 알면서 남의 물건이면 남의 물건인 걸 뭐 하면서 알면서 남의 걸 점유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악의 점유. 이번에는 그 핸드폰하고 그 책이 그분 쓰는 책이 남의 거인 줄 몰랐어요. 왜? 내 거하고 거의 똑같아. 색깔하고 디자인이. 남의 책이 아니라 내 책인 줄 알고 오인해서 가져갔어. 오인해서. 그럼 남의 거인 걸 내가 알고요? 알지 못했어요. 그 핸드폰이 그 책이 남의 거인 줄 미처 모르고 가져왔어요. 우리가 종종 우산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렇게 밥 먹으러 갔다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왔는데 식사 끝나고 나올 때 보니까 똑같잖아요. 그래 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내 게 아닌 거지. 그럼 내가 남의 물건을 남의 우산을 들고 왔는데 그게 남의 물건인 거를 알고요 모르고요? 알지 못하고 가져온 게 선의점이에요. 남의 물건인 거를 내 물건으로 오신한 거예요. 오신. 이걸 선의점이에요. 그래서 선의냐 악이냐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1번 볼까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밑줄 긋고요. 본권이라고 그래요. 본권의 동그라미요. 본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의 거를 누구 걸로? 내 걸로 오신한 거. 적어볼까요? 위에다가 남의 거를 누구 걸로? 내 걸로 오신한 거를 선의점이라고 그래요. 그럼 악의 점유는 본권 없음을 뭐하고요? 알면서 남의 거를 알면서 점유한 것이 악의 점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나 선의 점유자가요.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소송에서 졌다는 거죠. 점유자가 소송에서 졌다.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졌다. 패소했다. 소송에서 졌다는 뜻. 그러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로 판단해 준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적어보시면 소가 제기된 거. 소가 제기된 거는 2015년. 소송이 끝난 거. 소송이 끝난 거는 2019년이에요. 소송이 종결된 거. 그래서 종결된 거, 종결됐는데 패소했어요. 패소했어. 점유자가 소송에서 졌어. 패소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소송이 끝난 때가 아니라 뭐한 때? 제기한 때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로 소급해요. 소급해가지고 무슨 점유로? 악의점유로 판단해요. 악의점이다. 패소한 때가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이거 시험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별두기 하시지요. 점유자가 소송에서 깨졌어. 소송에서 끝났는데 졌죠. 그러면 소송 끝난 날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소송이 시작된 날부터 남의 걸 알고 있는 걸로 봐요. 남의 거 알고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과실 있는 점이 없는 점이,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점이 없는 점이, 예,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유의 자주점유에서 중요한 모습 5개 꼭 반드시 이 그림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오래 남고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해만 딱 해두시면 쑥 들어와요. 요 그림하고 2개를 봐두시고요. 그 다음 점유의 취득 나와 있어요. 점유의 종류 보셨고요. 자주점유, 타주점이라는 점유의 종류 보셨어요. 그 다음에 점유의 전환까지 보셨어요. 점유의 전환. 매매가 되면 점유가 전환된다. 바뀐다. 그 다음 이제 보실 때는 점유의 취득과 승계입니다. 취득 그리고 승계 부분. 내가 바다낚시 가가지고 바다낚시 가서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원시 취득한 거죠. 고기를 원시 취득했어요. 무중을 선점했으니까. 그 잡은 물고기를 넘기면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점유가 취득되고 점유가 변하죠. 자, 그 부분 보려고 그래요. 점유의 취득과 승계 부분. 그 중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은 어디냐면 맨 밑에 228페이지 점유 승계의 효과 228페이지입니다. 점유가 승계되는 부분. 이렇게 볼까요? A가 점유한 거, 여기서 여기까지 점유한 거는 12년. B가 점유한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점유한 거는 5년. 그 다음 C가 여기까지 점유한 거는 3년. 이렇게 된다고 그럴 때 이게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을 맨 처음에 점유한 건 A가 점유했어요. A가 요만큼 점유했어요. 12년 동안. B가 점유한 거는 5년, C가 점유한 거는 3년. 다 합치면 몇 년이 될까요? 20년 되죠. 문제는 C가 순수하게 자기가 점유한 거는 3년이죠. 이때 C는 자기 점유, 자기가 점유한 기간이 3년이니까 자기 점유 3년을요. 요 3년을 자기 앞사람하고 자기 점유를 분리할 수 있어요. 나 점유한 거야. 몇 년? 3년 점유한 거야. 이걸 점유의 분리라고 그래요. 자기 점유만 분리시킬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앞사람 거하고 자기 점유가 절단이 돼요. 절단이 되니까 앞사람이 타주점이라도 얘가 임찬이다. 얘도 임찬이다. 그럼 임찬이니까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요. 여기도 타주점이죠. 임찬이니까. 그런데 얘가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다. 이 땅을. 그럼 얘는 매수자니까 매수자는 땅을 뭐 하려고 그런 거죠? 가지려고 그런 거니까 얘는 자기 것만이요. 여기부터 절단이 돼. 앞사람 거하고 자기 게 절단이 돼서 분리가 된다고 그래 이거를. 그래서 점유가 분리가 되면 이 매수자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인정을 받습니다. 나 이거 자주점이야. 왜? 매매를 했잖아 내가. 나는 매수자고 니네는 임차인이고. 이때 매매가 되면 여기서 매매가 되었다 이 땅이. 그러면 절단이 돼요. 앞사람 거 자기 거 딱 절단이 돼. 절연이 돼. 분리된다고 그래요. 분리된다. 근데 C가 자기 거하고 어디요? 앞에 거까지 다 합치는 거. C는 요까지 합쳐도 되고요. 여기까지 합쳐도 돼요. 이거를 점유의 승계 또는 병합이라고 그래요. 승계. 그러면 C가 자기 거하고 앞사람 거죠. 자기 점유하고 앞사람의 점유를 합치는 거지. 이렇게 합치면 이거를 점유의 승계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점유의 승계.
그러면 C의 점유 3년, B의 점유 5년, A의 점유 12년을 다 합치게 되면 뭐가 돼요? 20년이 돼요. 이때 점유의 승계가 되면 20년이 되죠.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20년 기간은 채울 수 있는데 하자까지 승계돼. 하자. 얘가 순수하게 자기는 매수자니까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데 얘는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니까 타주점이에요. 얘도 타주점이요. 그럼 점유가 전체가 승계가 되면 전주가 가지고 있던 하자까지 일로 승계가 돼 이쪽으로. 그래서 전체가 타주점유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가 승계된다는 거는 장점이 뭐냐? 기간이 늘어나죠. 점유 기간이 늘어나는 반면에 단점은 하자까지 승계가 된다. 하자. 그래서 전체가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유로 돌변해서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점유 승계에 관해서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실게요. 자, 조문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228쪽 맨 밑에 199조 있어요. 199조에 별 2개 할게요. 우리 시험에 한 최근에 2-3번 나왔어요.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분리요. 분리. 점유 분리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죠. 아울러 주장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의 승계라고 그래요. 별표. 이때 이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가지고 이렇게 이쪽과 이쪽과 아울러 주장하면 승계라고 그랬죠. 승계가 되면 뭐까지? 하자도 승계한다. 26회 기준. 자, 그리고 이제 점유의 효력 보실 차례입니다. 점유의 효력. 자, 점유의 종류 그리고 점유의 취득, 승계 이어서 마지막 점유의 효력입니다. 점유권 그러면요. 저 4번 점유의 효력 부분. 이 부분이 출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내용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첫 번째는요. 점유권이 생기면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을 주느냐. 첫째, 자주점유를 추정해줘요. 자주점유를 뭐 해줘요? 추정해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추정력이라고도 해줘. 우리 책은요.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적어놓았어요. 근데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거는 뭘 추정해주는데 점유자한테 자주점이라고. 자주점이라고 추정을 해준다고. 민법 몇 조가? 197조가. 이게 추정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7조 보시면 별 3개 할게요. 197조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암기가 되셔야 돼요. 이 조문은. 점유자는 소유이사가 뭐죠? 자주점유. 그리고 선의, 평온공연 밑줄이야. 선의에다가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거죠.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자주점유를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주점유를.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거. 다음 중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거는 뭐뭘 추정해줘요?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 옆에 적어보시면. 자주점유 추정하죠? 선의점유도 추정되나요? 맞죠. 선의점유, 자주점유 추정. 선의점유도 추정. 그 다음에 평온공연도 추정해요. 평온하고 뭐한 거? 공연한 거. 그리고 198조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는 계속한 거. 점유가 계속된 걸로 추정한다. 단절 안 되고요. 가령 여기 1955년, 여기 2000년. 이때부터 이때까지 쭉 돌쇠가 남의 농사를 짓고 있었다. 점유를 하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때도 농사 졌고 이때도 농사 졌다. 그러면 돌쇠는 점유가 단절된 거예요? 아니에요. 단절 없이. 다른 말로 점유가 계속된 걸로 추정한다고 그래서 점유 계속도 추정해줘요. 그게 198조. 그래서 점유자한테는 1.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온공연, 그 다음 뭐까지요? 점유 계속까지를 뭐 한다고요? 추정해준다. 이걸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추정력.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죠. 단, 뭐는 추정한대요? 단, 주의할 거는 무과실이요.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해줘 안 해줘? 추정 안 된다고. 무과실은 여기 없어요.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요것도 조심하셔야죠. 여기 16회 시험 나왔고요. 29회 작년에도 나왔죠.
중개사는 기출문제가 90% 다시 또 나와요. 그 기출문제를 제가 지금 중요도를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별표로. 무과실의 점유는 들어가면 안 돼, 여기에. 자주점유나 이런 건 들어가도 요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걸 점유에 뭐라고 그래요? 추정력 문제. 첫 번째가 추정력.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요. 우측에 쌍괄호 2번 권리적법의 추정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권리적법의 추정. 그리고 200조. 여기다가 하나 적어볼게요. 5번하고요. 권리가 뭐 한 걸로? 적법하다고 추정해준다. 그러면 5개가 추정되는 거예요. 5개. 점유자한테는 5개가 추정이 됩니다. 그게 200조 여기가. 200조를 읽어보실까요?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훔친 게 아니라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해준다는 거죠. 누가요? 점유자가. 점유자가 뭐 한 거야? 손에 쥐고 있는 거. 점유자가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을 뭐 한 걸로?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점유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점유물 할 때 물은 물건인데 물건에는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동산만 그런 거예요. 동산만. 가령 그래서 우리가 남의 책을 이렇게 내가 손에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00조는 어디에만? 동산에만 추정을 해줘요. 동산에만. 200조는 어디에만? 동산에만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추정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동산에만. 왜? 동산은 점유를 손에 넣으면 그 사람이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인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훔친 게 아니라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그거는 부동산에는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부동산에는 이 취득이 200조 권리적법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점유물 할 때 물에 별표하고요. 물에는 뭐만 들어가요? 동산에만 추정이 되고 부동산에는 추정 안 된다는 걸 여기다 적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몇 번 나왔다는 거죠, 시험에.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실제 있었잖아요. A가 소유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책을요. B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분이 서점을 운영하니까 이분이 몰래 여기 서점에 책을 사러 갔다가 이 책방주인은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모르는 거고요. 이분은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저거를 읽고 넘겨보니까 이게 예사책이 아니야. 그래서 B가 이 책을 탐냈죠. 이 책을. 이 책방주인이 가지고 있는 책을. 그리고 B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저분 눈을 딴 데로 이렇게 옮겨 놓으려고 어떤 작업을 했냐면 책을 한 박스를 이렇게 골라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점 주인이 한 박스나 사네 이 양반이. 책을 막 담는 사이에 훈민정음 회례본을 쓱 훔쳐가지고 왔죠. 그걸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박스에다가. 그래서 B가 남의 책을 여기다가 손에 넣었어요. 점유를 하게 됐어요. 점유를. 그리고는 B는 이 책을 내용을 이렇게 검토하고 확인해 보다가 이거를 한번 감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감정을 받았더니 감정단으로부터 시가 1조가 넘는다는 평가를 받았죠. 실제로. 그때 B가 이 책을 점유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 책이라는 거는 동산이고요. 동산을 뭐한 사람? 점유한 사람은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뭐한 걸로? 여기처럼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이 책을 훔친 게 아니라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0조예요. 왜? 얘가 손에 넣었잖아. 책을 손에 넣으면 얘는 뭐 한 걸로? 점유 취득을 불법하게 한 걸로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얘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책을 손에 넣은 거야 라고 추정해 준다는 게 200조라고. 그럼 누가? 상대방이. 상대방 쪽에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야 돼요. 얘가 적법하게 가져간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훔쳤다는 거. 내 책을 저 자식이 훔쳐갔다는 증거를 얘가 소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고. 내 책인데 얘가 훔쳐갔다는 거죠, 이거를. 바로 200조 때문에. 그럼 얘가 유리한 거죠. 얘가 점유를 취득한 사람은 뭐 한 걸로? 훔친 게 아니라 적법한 걸로 인정받으니까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한 거죠.
얘가 훔쳐갔다는 증거, 이거 증거 못 들이대면, 입증을 못 하게 되면 얘는 책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 뒤로도 이 사건은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실제 가치가 1조가 훨씬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실제 있었으니까요. 그 문제가 200조하고도 관련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유의 추정력에는요. 점유의 추정력에는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실게요. 한 번 더 점검할까요? 자주 점유 추정해줘요. 점유자는 선의, 평온, 공연, 점유 계속도 추정되고 그 다음에 동산에는 뭐한 걸로요?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추정해준다. 부동산 빼고. 이거를 점유의 추정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게 되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나와 있어요. 점유자하고 누구 관계? 회복자 관계. 점유자 그리고 회복자 관계. 마지막은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를 보호해달라는 청구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요. 점유자하고 누구요? 회복자. 둘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점유권에서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테마예요. 여기가. 점유권 그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가 A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정답은 여기에 걸쳐 있어요. 201조에서 203조. 예, 그리고 이쪽이 빗불. 여기도 빗불 정도 되고요. 점유권 그러면 이 점유권의 효력 부분이는 이 부분. 자주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것,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이 세 부분인데요. 여기를 아주 유념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고요. 준비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다 점검하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셨을 때는 여기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 점유자 회복자 관계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 이 부분 만나보실게요.